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을 가지고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손여로 팀장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연결 오늘 곧바로 되지는 못하고 있네요. 채팅창에 지금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그래도 시장이 바닥을 확인해주고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종목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체이서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미래짱님도 와주셨고요. 이승희님 안녕하세요. 글 남겨주셨습니다. 장근단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유튜브에서 먼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원님께서 덕산 하이메탈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7,07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1.34%가 상승한 6,060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7,070원. 이렇게 해서 10%대 손실 입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일단 반등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하락세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약간 대장급에 위치하지 못한 종목들은 이런 주가 추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자 부품 회사로 이제 덕산에서 인적 분할돼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필요한 숄더볼이라고 하죠. 이 숄더볼의 제조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제 소재랑 부품 쪽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추이를 보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다운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년 어떤 매크로 변수에 상관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외 변수 악화에 따라서 실적 악화가 일어난 모습. 하지만 완전히 대장급 종목은 아니지만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덕산 하이메탈도 얼마든지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위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한 다음에 다행히도 오늘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그에 동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7,070원이고 비중이 10%. 근데 그렇게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매수 시점을 보시면 한 2주 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분들께서 시장의 바닥이 어디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2주나 3주 그 다음에 추석 전에도 지금이 시장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낙폭 과대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매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 디램이나 시스템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태클을 걸고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반도체 소재,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은 기계적으로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비중이 20%가 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 매수 하실 때는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보고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쌍바닥 확인하지 못하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꽤 수급이 좋았고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이면서 추가 매수가는 제가 5,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7,200원 정도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로는 7,700원 잡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신다고 하면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겠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 종목에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반도체 패키징 소재 쪽에 솔더볼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주가가 좀 저조하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무관심한 가운데 외국인의 선호가 눈에 띄고 있다라는 분석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5,700원, 여기에서 손절 처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도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더 확률 높게 보면서 목표가 1차 7,200원, 2차는 7,700원 선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오늘 종목 고민 해결하고 가시죠.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박스엘바이오 32,000원에 35%요. 박셀바이오 32,000원에 35% 비중 있으시군요. 네네. 예, 손실이 좀 나오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가 4% 가까이 하락을 해서 21,700원 선 기록했고요. 9월 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매수가까지 올려나 궁금하고 네.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네, 올해 보유하신 박셀바이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추가 매수나 손절 가격도 궁금하십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유상증자까지 진행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지 전략 주시죠. 네,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은데 매수가 왔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주신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움직임이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지켜보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박셀바이오가 어떤 좀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3년, 4년이 아니고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이내에는 그래도 승부를 봐보신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적자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카티 치료제나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가 대장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펩트론이랑 뭐 유한양행이랑 뭐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정말 유명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셀바이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뒤에 있는 2등주나 3등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스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박셀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임상이나 어떤 NK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시판되거나 기술 이전되거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뷰는 없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박셀바이오도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대장급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박셀바이오에서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공매도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하방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유무상 증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무상증자는 회피할 수가 없는데 유상증자는 좀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참여할 자금으로 다른 종목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비율이 0.25%, 한 주당 0.25주.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 치고는 중간 정도다. 정말 많이 하는 제약바이오는 0.35, 한 0.4까지 증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0.2가 안 됐으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0.29 정도 되니까 조금 그 중간에 있다. 그 다음에 사용처를 보니까 시설 자금도 있고 운영 자금도 있습니다. 채무 상환 자금이 아닌 것은 다행이다. 시설 자금이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운영 자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제 평은 중립이다. 근데
이미 비중이 35%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상증자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신 공시를 열어보면서 1대1이길 바랬습니다. 근데 1대1 무상증자는 아니고 0.2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유무상증자를 보통 때려놓고 당근을 준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때린 것보다 당근이 적기 때문에 아쉽다. 예를 들어서 저는 딱 봤을 때 한 0.29 정도 유상증자 했으니까 1대 0.5나 1대1이면은 그래도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텐데 0.2 무상증자 비율이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수급 동향은 괜찮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하다가 오늘 반도체가 강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차익실현 나왔거든요. 그 영향을 박셀바이오도 같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도 박셀바이오가 어떤 이런 NK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왔을 때 대장급 종목 갔을 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좀 빨리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3,3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38,000원 잡고 좀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33,300원. 33,300원입니다. 예, 33,3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거 있다면 다음에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박셀바이오 전략 나가는데요. 면역항암제, NK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유무상 증자 관련해서 전략 드렸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33,300원, 2차 38,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윤희정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금호석유 급락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네요. 금호석유 128,400원에 7%가 있는데 어찌할까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오늘 주가가 7.81% 크게 하락하면서 116,8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금호석유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손실은 10%대 있으시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을 합니다. 근데 요즘 3분기 실적 시즌에 이렇게 좀 급락하는 종목들 많이 보였는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네, 우선 어떤 실적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뉴스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넓게 보면은 유가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지만 확실하게 유가 관련주라기보다는 화학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가를 정제해서 어떤 마진을 챙기기보다는 어떤 원유를 이용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내는 기업인데 이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가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그 뒤를 따라 붙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유가 관련 종목이 그젠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봤는데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심화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는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석유를 흥국석유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금호석유가 따라 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한국석유랑 흥국석유를 봤을 때 수급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외인과 기관의 묻지마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됐는데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엔 외인 순매수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유가 관련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2년 전이나 1년 전이면 유가도 움직였으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사실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이 종목을 산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적적 리스크가 심화됐다는 뉴스는 나왔는데 유가는 가만히 있는데 유가 관련 종목도 수급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를 찾아보고 왔지만 그렇게 화해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나 AI, 로봇,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밑골이 달리면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보여주신 금호석유를 빠져나오시기 위해서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심화가 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화가 되기를 그냥 조금 너무 제가 온 힘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성장주 보유하신 분들이 서글퍼하실까봐 일단 금호석유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부각되기를 바란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종목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11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2천 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3만 8천 원 잡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오신 다음에 종목 스위칭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크게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곧바로 뭐 실적이 좋아지기보다는 그 유가가 올라가면 뭐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해서 뭐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S-오일이 전거래일에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장 뭐 강보합을 기록하면서 끝났습니다. 약간 석유화학주 가운데서 석유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네요. 제가 그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어떤 경기 불황에 따라서 유가가 마이너스 3% 밀렸거든요. 아마 그 영향으로 있는 것을 판단되고 있고 어떤 시장에 나오는 뉴스가 그 주가랑 정말 합이 맞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과론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는 확실히 테마주 섹터에서 대장급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버티는 부분. 근데 S-오일이랑 금호석유가 하락한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 나왔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 이유를 뭐 금호석유의 실적 발표 내용.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실적 발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뉴스를 보라고 한다면 유가가 마이너스 3% 하락한 부분. 그래서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뉴스랑 이 종목이 합이 맞아서 정확하게 정비례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내가 어떤 합리적인 이슈를 하나 갖다 붙일 걸 알아야 내가 믿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나 S-오일이 동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금호석유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추이. 근데 확실하게 유가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호석유를 뭐 내팽개 쳐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어떤 경기 불황에 따라서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철강이랑 화학에 오늘 수급동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안에 금호석유가 있던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금호석유가 저번 주 후반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어떤 좀 기술적 반등 나왔던 부분도 있고 아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 바깥에 있다라고 판단 안 되니까 좀 안전하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서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 회사 측에서는 이런 인수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우선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도 이제 뉴스를 제가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뉴스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갑자기 스팟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PD님이랑 뭐 시청자분들이 주시면 봤을 때 예전에 당연히 인수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악재성으로 반영될 수 있고 사실 타결이 돼도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카카오가 SM 인수할 때 SM 인수까지는 어떤 좀 기대감이 있다가 인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자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호석유는 철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금호석유가 이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금호석유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에 반등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인수 타결이 됐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금호석유가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로 나올 것이냐?
그럼 금호석유가 유보금만으로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인수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과정이 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없던 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 악재라고 해야죠. 악재가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지권 이탈 없으니까 금호석유에 대한 펀더메탈, 그 다음에 금호석유가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뉴스를 찾아보는 게 현 시점에선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설과 엮이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략은 손절가 11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1차 목표가 13만 2천 원, 2차 13만 8천 원 선 제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대한 그 이사회 결정도 아직 못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이 논의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금단 님이시고요. 대부시스터즈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가 1.86% 상승한 49,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 비중 가지고 계시고 정말 반토막이 날 때까지 인내를 해주셨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지금 고려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는 좀 박스권 하단부까지 돌아갔을 때 혹은 단기 고점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 대부시스터즈 하면 쿠키런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쿠키런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IP를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제 외국에도 발행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사실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쿠키런의 실적을 보면은 사실 2021년에 쿠키런으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다음에 2022년 중반부터 이제 쿠키런 IP를 해외 수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쿠키런이 이제 해외 수출된 다음에 우리 기대감만큼 실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적자가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적자 나왔고 분기 실적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보금은 높고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네오위즈나 크래프톤 같은 종목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게임주도 5개 한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시스터즈도 그중 하나에 속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뉴스를 보더라도 증권사 리포트가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의 신작 쿠키런 모업의 탑에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보인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 공개되었는데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평이 있고요. 그런 평에 힘입어서 수급 동향도 기관의 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도 간혹가다 매수를 하는 모습. 그래서 주가 추이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시스터즈를 3년, 5년 갖고 가시지는 않겠지만 저도 3년, 5년 갖고 가신다고 하면은 말려드릴 겁니다. 대부시스터즈가 과연 이런 기대감의 실적이 나올까? 전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과거 선례를 보면은 실적이 기대감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조금 높으시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제가 41,000원 이하에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만약에 52,000원을 돌파해서 안착했을 경우에는 52,000원에서도 뒤늦게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59,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67,000원 잡고서 네오위즈, 크래프톤, 대부시스터즈의 분기 실적 개선에 따른 게임주 주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전반에 투자 심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시스터즈 유보금이 높은 상태의 일시적인 적자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 최근에 오늘까지 해서 이제 6거래일째 상승을 보였고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 공식 트레일러 공개 이후 기관의 매수와 함께 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 매수 가격으로 41,000원 이하 1차, 2차는 52,000원 선 설정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차 59,000원, 2차
2차는 67,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헐헐라라라님께서 와주셨고요. 펩트론을 올려주셨습니다. 43,000원에 30% 비중이 있으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 주셨어요. 펩트론의 주가는 3.22%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3450원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께서 20% 정도 손실 나고 계시는데 펩트론 전략 세워볼까요? 네, 펩트론은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할 줄 몰랐는데 거의 앞에서 거의 절반은 말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펩트론에 대해서는 비만 치료제,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제 어떤 이런 약을 복용했을 때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뇨, 탈모, 비만 치료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우리 국민이랑 전 세계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해당 치료제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적 반영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나 유한양행, 오스코텍,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의 실적 반영 시점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적이 정말 가시화가 되면은 단기제로 소멸이 될 수 있지만 좀 시점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의 분위기, 그 다음 섹터의 수급 동향, 그 다음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좀 달리 움직이고 있는데 펩트론은 다행히도 그 중심에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43,000원인데 비중이 30%이시네요. 일단은 만약에 비중이 한 10% 내외였다고 하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현 위치로부터 추가적인 매크로 변수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은 FOMC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FOMC 이후 이번 11월 FOMC 기준금리 동결이 되면 그게 마지막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지금 주가 추이가 좋지만 2주 안에 꺼내기 위해서는 이 뒤에 FOMC 발표 뒤에 나오는 매크로 변수 추이 체크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동향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쌍바닥 다질 때는 외인의 순매수였는데 어제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비중 크시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못 드리고 제가 기계적으로는 손절가를 25,0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38,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44,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부디 어떤 유럽 중앙은행발, FOMC발 아니면 일본 중앙은행발 금리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몰리면서 좀 빠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비만 치료제 제형 변경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형을 변경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 대장주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금리 이슈가 제약 바이오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춰진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 1차적인 목표 주가는 38,000원, 2차 43,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빨간불 파란불 님이시고요. 로보스타를 38,000원에 5% 비중을 사셨습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로보스타 7% 넘게 크게 상승했지만 매수가보다는 한참 아래입니다. 25,450원 선 종가 기록했는데요. 기다리면 될까요? 이건 기다리면 매수가 이상 갈까요? 이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 매수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보스타의 기업 개요는 직각 좌표 로봇 및 수직 다관절 로봇 등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징은 LG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 컴프러스컬 이전에 한종희 부회장이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정책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로봇 관련 종목들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됐는데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정책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왼수 매수 강하게 들어왔고 제우스, 로보티즈, 뉴로메카,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강한 수급 보여주었고 로보스타 보니까 아쉽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과 살짝 말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나 제우스, 뉴로메카,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로보스타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접근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추가 매수 의향은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가 제가 22,000원 정도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는 한 2주 뒤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최대 주주가 LG전자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33,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38,000원 잡고 한 2주 뒤부터 좀 긍정적인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최근에 상승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관심 발언들, 로봇 산업의 육성에 대한 기대감들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LG전자인 로보스타 추가 매수 가격 22,000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33,000원, 2차는 38,000원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잠실 고라니 님이시고요. YG 엔터테인먼트를 53,5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20%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얼마에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6.56% 상승한 58,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여러 이슈들, 마약 등 이런 이슈들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가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이렇게 주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저점에 잘 잡으셨어요. 수익 나셨는데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정말 저점을 잘 잡으셨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보통 악재가 선반영되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악재 선반영이 확실히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엔터주 하면 사실 무슨 종목을 사도 다 된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속한 엔터주를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저도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YG 엔터가 사실 선호도가 높지가 않은데 일단 블랙핑크 재계약이 조금 이제 끝났다고 할까요? 또 이렇게 좀 안 됐죠. 그 다음에 G드래곤도 이제 마약으로 연관이 되는데 YG에서 빠르게 우리 소속 아티스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동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또 블랙핑크 관련 매출이 많이 잡히지 않겠지만 트레저나 배문 등 신규 아티스트 덕분에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제 증권사에서 내놨던 컨센서스를 조금 조율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2배, 매출액 또한 1.8배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2024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업종 퍼가 226.30인데 12개월 선회포가 15.23인데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한 16분의 1 정도 있다? 14분의 1 정도 있다. 현 위치에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티스트로 인한 매출이 줄어들 때는 지금 제가 12분의 1, 14분의 1 이 정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중 이제 한 실적을 한두 번 더 발표하면은 6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좀 리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내가 Y젠터를 단기 스윙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무시하셔도 되지만 1년 이상 나중에 엔터주들 실적 잘 나오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리포트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리포트를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를 리밸류에이션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체크를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오늘 6.56%. 그 다음에 오후장에 성장주들 수급 좋았습니다. 로봇, AI, 엔터 수급 좋았으니까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다음 오늘 21선 돌파했죠. 보통 윗골이 달면서 21선까지 내려왔으면 좀 중립 의견을 드리겠지만 기관 순매수 앞세워서 21선 시원하게 돌파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65,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76,000원 잡고 한 3거래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3거래일 정도 추세가 유지되면 드라이빙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
추가 매수는 20%시니까 굳이 뭐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핑크 재계약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재계약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원래 9월에 데뷔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2달 지연되면서 이번 달 이제 데뷔가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의 매수와 함께 21선 돌파한 YG 엔터테인먼트 추가 상승 가능성 보면서 목표가 65,000원 1차, 2차는 76,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의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목요일장은 어떤 포인트로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가 조금 시장에 영향은 주고 있지 않은데 정말 뜬금없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서로의 공격이 나오고 있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공격을 하면 안 되는 민간 지역이나 뭐 난민 캠프에도 공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확장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지속해서 양방향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 전쟁으로 끝날 거다. 근데 점점 이 바깥으로 확전이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지지를 오늘은 잘했는데 어제는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과연 내일 오늘의 이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오늘과 같은 시장 분위기가 3일 연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하마스는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갑자기 급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하마스 뉴스는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협 화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도체,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가도 이런 뉴스, 악재성 뉴스가 나오고 나면 다음날 정신 차리는 부분이 있는데 꾸준하게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가 다른 기업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계속 이런 뉴스로 해서 좀 일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수출에 대한 불투명이 나왔을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가도 이런 뉴스가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좋았잖아요. 뭐 코스피 전기전자랑 코스닥 IT 하드웨어 이런 수급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저점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따른 주가 변동성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자정 넘어갔을 때 기준금리 발표했을 때 기준금리 동결 발표와 그 뒤에 나오는 발언 이 부분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실적 발표 있고 제약바이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집중하고 있는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 있고요. 내일 네이버랑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 표는 좀 박스권 흐름, 뭐 맥점을 잡고 반등한다는 게 아니고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불확실성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관심 업종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분류해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수익 관점에서는 반도체랑 2차전지 완성차는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배당주들이 좀 기술적 위치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정통적인 배당주라고 한다면 금융주랑 통신주를 들 수가 있는데 통신주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당도 한 5%, 6% 챙겨주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 뭐 KB금융이랑 뭐 의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사실 배당을 5% 주고 있는데 올해 금리 기조를 봤을 때는 올해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우리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10월 중순에는 이제 모아가는 관점 시작하시고 12월 중순에는 배당주 한번 노려보자 이런 투자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주류나 화장품, 제약바이오, 의료 AI나 로봇처럼 좀 외인과 기관이 주워 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쟁 이슈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는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모습이고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업종 나눠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목요일장 마감하고 나면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 잊지 마시고 진단받으러 돌아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